예, 주간 전망 및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.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매주 월요일 오셔서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도 중심 잘 잡아주십시오.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주고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남았습니다. 게다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우려가 있고 지금은 또 강보합으로 두 시장이 또 좀 전환했습니다. 이 시간까지 많이 밀리지도 않는데요. 이번 주 전망은 어떠세요? 네, 이번 주는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,300선은 뭐 충분히 지켜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내 증시가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급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만 본다면 전약 후강 패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. 2,290을 하단으로 그다음에 2,390 정도를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구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좁은 박스권이 이제 거의 뭐 한 달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뭐 이유는 비슷합니다. 우선 지수가 뭐 6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지만 2주 전 대비 그렇지만 실적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내년 코스피 순이익이 약 한 153조 원으로 조금 더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현재 지수대가 그렇다면 뭐 PER 기준으로 한 11배 초반 정도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뭐 평균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다. 그리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시 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이했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 주 초반 1,310원대에서 시작해서 주 후반에는 1,270원대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외국인이 양시장 합계 뭐 3천억대 중반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외국인조차도 본격적으로 뭐 환율과 연동하는 뭐 그런 플레이는 나오지 않다. 아무래도 뭐 지금 북클로징이 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뭐 그런 뭐 매매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, 근데 사실 뭐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현재 그 시장에서 지금 뭐 주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뭐 실적 이런 거 외에는 뭐 큰 악재로 작용할 재료도 없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 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023년 시장이 시작되는데 증시의 그 비이성적 효과 중에 가장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런 효과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추가 매도세는 좀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상승의 방목을 잡아왔던 대주주 기준이 일단 10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대주주 이제 회피성 물량은 이제 내일까지 완료되고 28일부터는 수급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준 동결로 그동안 이제 처리하지 못했던 회피성 물량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많은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채워넣어야 될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는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좀 압축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미국, 영국, 홍콩 이런 이제 미영 문화권은 또 성탄절 연휴이기 때문에요. 대체 휴가로 오늘 또 장 안 열립니다. 외국인들은 사실 국내 주식시장 연말에는 중립적이라고 보고 개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인데요. 당장 이제 실적 우려가 닥쳐옵니다.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해가 바뀌면 이제 첫 주에 거의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.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발표하니까 화요일은 또 개장일이고 목요일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실적 전망치들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사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사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지금 7조 4천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게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. 예. 일부 증권사에서는 5조 원대 후반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그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
컨센서스 대비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바 있어서 삼성전자 실제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한 5조 원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나, 6조 원 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인 30조 원은 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, 이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투자는 필요할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, 상대적으로 다른 메모리 그 회사보다는 좀 나은 실적이 기대되는데요. 네. 뭐 분기 적자 전환까지도 예상되는 다른 메모리 업체와는 달리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고요. 또 업황 사이클이 바닥 이후에 일단 투자를 계속 계획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이익 규모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.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의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1분기 말에 재고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분기 말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의 저점이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큰 가정이 아직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물론 지금 현재 시점이 PBR이 한 1.2배가 되는데 여기가 적극적으로 담는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2024년 실적 성장을 염두에 두는 투자라면 지금 주가 수준도 그렇게 뭐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실 거는 재고 수준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지, 그리고 메모리 가격과 관련한 전망치의 그런 변화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추가 또는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저울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일 2024년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것이라면 주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. 따라서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, 만일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전 저점 수준에 근접하든지 또는 그 저점을 하회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낮은 수준은 맞다고 보이는데 매수 시기가 현재 지금 당장보다는 1분기 중일 것이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하지 않겠냐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예. 배당 투자 관련해서 이제 내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, 뭐 나머지고 요 며칠 기간 동안에 배당주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금리가 5%대가 넘는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은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가 맞습니다. 그리고 배당주 투자 전략도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투자할 것인지 보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전략은 불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불리합니다. 단기 전략은 사실 뭐 실제 배당금을 노린 투자라기보다는 배당주 인기가 늘어나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인데,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을 확보했다면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. 뭐 장기 전략은 뭐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고배당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같은 종목에 재투자하면서 향후에 이제 확실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뭐 투자가 이제 장기 보유 전략인데, 올해 만일 단기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접근했다면 10% 이상 수익이 나던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KTNG, 뭐 기업은행 이런 것이 있었는데, 사실 KTNG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주가 흐름 보면 배당락이 딱 된 이후에 다시 이전 주가로 회복하는 시기가 매우 좀 길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의 그 배당주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.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면 일단 고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그중에서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이런 카테고리 안에 딱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주이지만 향후에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할 예정인데요. 2025년부터는 이제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. 지금 2025년에 리튬 한 5만 톤 정도를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뭐 국내 합쳐서 궁극적으로 30만 톤 가량 연간 이제 리튬 양산을 계획 중인데요.
뭐 리튬 가격이 그 뭐 2, 3년 뒤에 가격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뭐 톤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1억 원을 가정하고 3, 4년 뒤에는 최소 뭐 10만 톤 연간 생산한다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거의 10조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.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광물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리튬으로 전환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. 그래서 약 대략적으로 이제 러프하게 50% 정도 가정하면 5조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철강에서 한 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면 합치면 이제 10조 원 이상, 뭐 11조 원, 뭐 더 크게는 이제 12조도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24조 원대니까 영업이익이 10조 나오는 기업치고는 매우 싸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당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올해 분기 합계 배당이 이제 14,0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. 내년 배당 예상이 한 15,000원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가로 이제 현재가로 나눠서 보시면 한 5%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오는데 향후 이익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배당 수익률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 배당 투자 아이디어로 포스코홀딩스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나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배당주 얘기했는데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셨습니다. 배당주로 홀딩스 얘기하시는 분 많지 않았는데 그런 매력과 함께 사실은 뭐 배당주라기보다도 그렇지만 사실은 관심주로 유망주로 말씀하신 샤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게요. 내일까지 오늘까지 1년 364일 안 가지고 있다. 내일 주식 사면 네, 배당 권리가 있습니다. 시간 외에서 사면 어떻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 외에서 사셔도 됩니다. 내일까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좀 사실은 안 맞는 거죠. 네, 1년 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오늘 팔면 배당 안 주고 내일 사면 배당 주고 이게 잘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반기 배당, 분기 배당 꾸준히 사실을 배당하는 문화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. 자, 이번 주 지수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투자 전략, 이번 주 또 올해 마무리 투자 전략 주십시오. 네, 이번 주 지수가 만약 혹시라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내년 1월 효과를 노리고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락 이전이 27일에 매수한 다음에 연말에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뭐 최근 하락이 좀 심했던 종목 중에서 단기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다시 재매수하시려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단기 매수 종목군의 편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내년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 보자면 먼저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뭐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, 여행, 저가항공, 화장품, ODM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한 전장 부품이 계속 채택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분명히 다시 또 이런 데 관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MLCC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높은 금리 유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올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음식료 관련 업종들에서 뭐 종목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 전기요금 인상과 S&P 그 상한제로 인해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유틸리티 내에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마지막 주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